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 들고 나오셨나요? 네, 조금 전에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네. 국내 시장의 중소형주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전해주시죠. 아까 이제 기술적 분석가가 올해 그 중소형주의 약세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약세는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뒤늦은 뒷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지금 오르는 구간에서 이미 수익률 자체가 꽤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극단적인 종목, 진가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대형주 지수와의 그 주가 수익률 갭이 네. 거의 60% 가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진행될 만큼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중소형주를 나타내고 있는 러셀 2000 지수 보시다시피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지난 3월을 고점으로 해서 단 한 번도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하락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최근에 꾸준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P 600 스몰캡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종목 숫자만 다를 뿐 스몰캡의 전체적인 수익률, 궤적을 추적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도 최근에 계속 저점과 고점을 낮춰나가면서 하락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손바뀜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쉽게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이러한 하락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이냐? 네. 첫 번째로는 바이오 업종을 봐야 되겠죠. 지난 3월 초 가장 빠르게 내린 종목군들이 바로 바이오 업종이라는 점을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의 초기 하락 자체가 현재 업종에는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최근에 진가 같은 종목은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런 인터넷 관련 기술주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군들의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중소형주가 급격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돋보이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 흐름이 바뀐 건지 의미도 짚어주시죠.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금 순환의 관점에서도 그동안 이제 시장의 가장 기준을 볼 수 있는 S&P 500의 평균 PER 수준이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 17배를 중심에 두고 17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거의 시장 수익률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아래 놓여 있던 저평가 종목군들은 비교적 급등. 반대로 이 위에서 늘고 있던 20배에서 40배 사이를 오가고 있던 종목군들은 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 평균치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현상, 아래 놓였던 종목군들은 오르고 위에 놓였던 종목군을 급격하게 내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S&P 바이오 업종이 시장 전체 평균이 17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26배, 27배까지 올라갔다 지금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 형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의 축소 수렴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무엇보다 뚜렷했다. 그 대형주 내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 업종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저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에너지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최근 들어 또 강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탄력은 줄고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줄에 깨지 않고 움직이는 양상이고요. 이 안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이 고가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어서 지수의 상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80, $100 이상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 이런 종목군들인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텍사코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들 종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17배 정도의 PR보다 낮은 14배에서 13배 정도의 PR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시장의 관심은 이들 종목에 굉장히 쏠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퀄컴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들 종목의 특징도 시장 PER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높아봐야
뭐 17배, 18배 정도의 수준. 네. 낮은 종목은 15배에서 뭐 20배 내외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 수익률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면 네. 결국은 펀더멘탈이 상당히 고평가를 받았던 종목군들의 조정과 함께 그들 종목에서 판 자금을 가지고 네.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철금속의 일부 종목이라든지 IT 하드웨어 종목군들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은 일종의 순환매, 자금의 순환과 함께 밸류에이션의 수렴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 평균으로 밸류에이션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금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국내에서 투자 전략,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내 중소형주의 지금 현재 움직임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전제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심하자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하자의 결론에 앞서서 전제드리고 싶은 것은 네. 최근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별 장세에서 이 종목이 왜 강세를 보이는지 네. 그 원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테마로 오른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부족한 종목군들이었다면 중소형주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다른 모멘텀으로 움직였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 좀 강세를 보일 만한 실적 상향 요인이 있었다면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라고 해서 똑같은 투자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른 이유가 펀더멘탈적인 이유였다면 다른 중소형주와 마찬가지로 좀 팔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중소형주의 과도한 쏠림, 또 과도한 밸류에이션 갭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타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수급의 흐름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용잔고의 흐름인데요. 네. 작년 말에 전체 신용잔고가 4조 2천억 정도였는데 네. 지금 현재 5월 14일 기준의 신용잔고를 보시면요. 거의 5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서 늘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조 3천억에서 2조 5,600억이니까 한 2,600억 정도 늘어난 것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한 5천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결국 시장이 조정이 나타날 때 가장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까지 더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다만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네. 시장이 내려갈 때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신용잔고가 늘어난 종목군들, 펀더멘탈 없이 테마로만 올라간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극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적 상향 없이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한 신용잔고 늘어나는 종목군들에 대한 주의가 이제부터는 서서히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펀더멘탈 부분과 신용 잔고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